안녕하세요. 컬러라인 살찐양입니다. 프리즈마 연필 드로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연습을 정말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선 연습입니다. 먼저 차시에서 긴 면을 채우는 직선 연습, 이제 길이가 다르게 선들을 사용하면서도 밀착하는 선 연습 많이 해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슬쩍 연필을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가지 연습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필을 돌리면서 쓰는 가지 연습하실 때 주의할 것은 너무 빨리 이거를 계속 돌리게 되시면 너무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길게 끌고 가시다가 쓱 꺾어지는 라인에서 천천히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막 돌리면서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좋고요. 쭉 가시다가 멈추고 돌리고 그런 순간에 딱 무언가 가지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선들도 물론 다 활용을 하고요. 이 선 플러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쓰는 선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끝라인을 표현할 때도 쓰고요. 나뭇잎의 외곽선을 그릴 때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끊고 그래서 크게 가셨다가 작게 가셨다가 그래서 이때 연필을 돌리지 않고 사용하게 되시면 이제 한쪽으로 연필이 닳게 되면서 이게 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그 자동으로 저절로 굵기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끌고 다니시면서 꾸불꾸불한 선들을 최대한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직선, 이런 면을 채우는 선들을 사용하게 되면 구름의 끝라인 또는 이제 나무까지 표현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툭툭툭 점을 찍듯이 사용하는 이런 아주 매우 짧은 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두툼한 색연필로 색연필 아니죠. 연필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곡이 있는 선, 꼬불꼬불한 선이랑 점을 찍듯이 사용하는 선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 꼬불꼬불한 선이랑 요 길이가 다른 선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이렇게 같이 그려두고요. 이렇게 힘을 빼고 쓰는 선도 오늘 같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힘줘서 위로 올리시면서 힘을 빼는 선, 반대로 찍어서 내리면서 사용하는 선들까지 같이 써보겠습니다. 풀을 표현할 때도 좋고요. 색연필을 하실 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두 가지 색을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색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지난번처럼요 알사탕 모양으로 일단 잡아줍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은 애도 있고 큰데 좀 날씬한 애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훅 퍼지는 애도 있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가로수를 잘 보시면요 플라타너스 맞죠? 이파리 큰 거 플라타너스 맞죠? 이파리 큰 이 플라타너스 애들은 되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요. 의외로 알사탕 모양을 유지한 채로 모양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가지가 크게 많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꽉 차 있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알사탕처럼 해두시고 난 다음에 그 외곽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선들을 그려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한 번에 쫙 안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모양을 보시면서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잡아둡니다. 여러 번 겹치셔도 괜찮습니다. 지저분하게 그리실수록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슬쩍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는 알사탕처럼 잡아두기는 했으나 가지가 좀 보이는 그래서 가지를 슬쩍 단풍나무라든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벚꽃이 피는 벚나무들을 보면은 가지가 밑에서 많이 옆으로 퍼진 가지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주요 가지들을 그려놓고요. 위에서부터 꼬불꼬불하게 내리기 시작하시면 무조건 여기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공간이 비어 있어야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밑에 공간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그려보셔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퍼지는 느낌,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가지를 또 추가해서 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느낌의 나무.
그다음에 항상 뭐 이렇게 이파리가 많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키가 큰데 잎이 별로 없는 애들, 또는 잎과 잎 사이가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비어서 이렇게 보이는, 슬쩍씩 끊어가는 나무들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종에 지금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매각의 모양을 보고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파리가 작은 나무들이 오히려 그리기 훨씬 수월합니다. 큰 애들은 어쩐지 나뭇잎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 묘사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략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요. 이파리 작은 애들은 어차피 작기 때문에 막 점을 찍거나 짧은 선을 쓰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키 큰 애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키 굉장히 작아가지고 밑에 막 가지 되게 막 옆으로 퍼지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소나무 같기도 하고 이파리 뾰족뾰족한 애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 밑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밑에 잔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면을 채우면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곱게 쓰는 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요. 오늘 입비로 하고 밑에 여기서 갈 때에 조금 더 무르고 두툼한 연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스케치를 해두시고요. 다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좀 오른쪽들이 어둡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연필 선 방향이 쉽기 때문에 이제 빛을 자꾸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해두시고요. 실전에서는 사실 반대로 빛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시기 전에, 그다음에 사진을 찍기 전에 빛의 흐름을, 또는 보고 그릴 때 너무 빛이 어렵지 않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찍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곽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연습한 선들, 그래서 짧게 시작하셨다가 지그재그로 밀어도 괜찮습니다. 짧게 시작하셨다가 길게 가시고 다시 짧아지는 선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번 겹쳐도 괜찮고요. 여기 그려놓은 꼬불꼬불한 선들보다 약간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들을 이용하셔서 나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에 선 간격을 최대한 붙여보시고요. 길이를 정말 다르게 다변화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작게 시작하셨다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특히나 이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좀 긴 선을 써도 좋지만 위에서는, 요런데 위쪽에서는 조금 더 짧은 선을 쓰셔야 나무가 위로 갈수록 이파리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고불고불하게 그려놓은 외곽선 밖으로 좀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모양을 보시면서 선이 좀 빠져나갔다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실 수 있게 한 번 더 꾸불꾸불하게 그려주셔도 좋고요. 한 번씩 선을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길이가 다른 선을 이용해서 무성한 나무의 잎들을 표현해 봅니다. 힘을 빼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으셔서 이번에는 빛받는 밝은 면까지도 살짝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둥그런 거에서 선 연습이었다면 이제 모양을 보시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잎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외곽선 느낌들도 보시면서 구불구불한 선들로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바로 이파리하고 맞닿는 나무 몸통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밑에 내려와서 오른쪽 끝부분에 가볍게 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위에가 진해지도록 해주셔야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땅도 표현해 두시고요. 여기서 사용하였던 선들로 이렇게 살짝 풀느낌 조금 더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밑에 공간을 비워둔 여기에 오셔서요. 대부분 나무를 관찰해 보시면 어두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살짝 스케치해서 잡아두고 들어오시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외곽이 굉장히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를 또 그려야 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는 꾸불꾸불하게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기 시작하시면 이 빈 공간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서 지그재그 선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끝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움직이시다가 크게 선들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잡으시고 짧은 선에서부터 조금 긴 선들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 조절까지도 같이 해보셔야 좋습니다. 편안하게 사선 방향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수직 방향으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짧은 선들을 많이 사용하면서요. 어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긴 선으로 다 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선 1번,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네. 그래서 2번이 여기보다 조금 더 길고 짧고 다양한 선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 받은 데 가실 때에는 조금 더 길게 밀어 잡으시고 흰 공간도 더 적극적으로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외곽이 구불구불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파리가 가까운 밑쪽에서 조금 더 짧은 선을 힘있게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나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물보다도 조금 형태의 변형, 형태가 좀 실제 사물과 다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편안하게 선 연습을 하시기에 이런 나무, 돌, 바위, 벽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 질감 표현할 때도 조금 부담이 덜하고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덜한 소재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지를 살짝 더 그려주셔도 좋고요. 여기 밑에도 또 이렇게 짧게 끊어 쓰는 선들 사용해 보시면서 뒤가 너무 허전하지 않도록 수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이파리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나중에 한 번씩 더 진하게 해주시면은 더 입체적인 느낌들 내기가 좋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좀 작아졌습니다. 날씬한.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런데 이렇게 어두워질 예정이니까요. 훨씬 더 2번하고 비슷하게 조금 짧은 선들, 구불구불한 부분부터 짧은 선이 시작하셔서 천천히 길어지셨다가 다시 짧아지셨다가 방향을 또 바꿔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고르게 어둡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요. 자꾸 하시면서 그리고 나무 밑쪽으로 내려올수록 좀 진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명암을 넣어보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면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면서 커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좀 커지기도 하고 모양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 이걸 한 걸로 만족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선연습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당장 예쁘지 않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막 한가득 한다고 하면 너무 그림이 어렵고 지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재들을 반복하면서 늘게 되니까요. 일단은 넘어가서 진도를 끝까지 나가시는 거에 또 목적을 두시면은 그 다음에 응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리시다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다시 선연습으로 돌아오시면은 예전에 수학 공부하실 때처럼 진짜 앞에 집합만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도를 어쨌든 끝까지 항상 나가시기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그 최대한 짧은 선, 긴 선, 선의 변화를 주셔야지 되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연필을 조금씩 돌리셔야 계속 뾰족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진도가 급 나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사물을 그리면서 차분하게 직선을 쓰실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차분하게 하라고 하였지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지그재그로 막 밀면서. 근데 그런 선까지도 사실은 이제 커버할 수 있고 크게 그게 그림 안에서의 아주 막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물들을 연습하시면서 차곡차곡 선을 쓰는 연습도 해두시고 조금 더 진하게 힘을 주는 연습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방 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밑에 부분이 더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원뿔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경우엔 구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가 밝아지고 나머지 밑에를 좀 어둡게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빛 받은 곳에서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어둡기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나뭇잎들이라서 막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공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진하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영역이 네, 넓지 않습니다. 좁게 사용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렇게도 짧게 시작하시고 꼭 이쪽 끝에서부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그 앞쪽으로 천천히 나가셔서 작게 시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하면은 이제 요 중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짧아지게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선 연습 여기 짧게 시작하셔서 점점 길게 가시고 다시 짧아지는 선들을 미니미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하시면서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사실 이제 긴 선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다시 짧아지고 다시 길어지는 모리시계처럼 연습을 같이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이제 많이 뭉툭해졌고 다시 칼로 깎고 나면은 굉장히 끝이 뾰족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때는 이런 가지라든지 이런 끝에서부터 살살살살 사용하시면서 연필이 닿는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 뭉툭해지기 시작하셨다 하시면 이제 이 밑으로 이 외곽에서부터 사용하셔서 이 밑에 긴 선, 길고 좀 굵직한 선을 사용해도 되는 곳으로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짧게 시작하셨다가 길어지고 다시 짧아지고의 반복입니다. 얼룩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얼룩들 또한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이게 고른 면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면을 채우고 나면서 다시 보면은 이제 나무가 좀 어색한데 하면은 이렇게 좀 늘릴 수도 있고 형태의 좀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우개질을 지금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지우고 막 정확한 형태의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신경을 거기에 많이 쓰게 되다 보면은 어렵고 이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삐져나가 말 그대로 이어서 그려야지 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더 진해져서 할 수 없어 이 밑에를 더 진하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조금 망치는 거 없이 망쳤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떻게든 수정할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끌고 가셔야 좋습니다. 밑에 이제 장가지들 많이 그려두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밑에 살짝 풀느낌 또 한번 내주시고요. 그러면 금방 또
전체적으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됩니다. 특히나 좀 땅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그려두시고, 너무 허전한 것 같다 하시면 사선 쓰시면서 이렇게 쓱 빠져나오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선 쭉쭉쭉 쓰시다가 지그재그로 좀 이렇게 끝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차곡차곡 쓰는 선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면서 움직이면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여기 1, 2, 3, 4번과 비슷한 형태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요. 두툼한 연필로 다시 점을 찍듯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약간 크게 해볼까요? 막대기, 나무 몸통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하는 연습을 자꾸 해두셔야지 상하 좌우 비율에 맞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부터 시작하게 되시면 잘리는 경우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슬쩍 그 동그라미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해서 크기를 정해 놓고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필요한 선이 되면 지우면 되고요. 이대로 그냥 좀 남아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주기도 하니까요. 이 스케치 선들도 그냥 흐리게 긴 선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구불구불한 거 말고 그냥 큰 덩어리로 느낌, 또는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흐려가지고 조금 진하게 들어가 볼까요? 약간 곡면이지만, 이런 곡면을 그릴 거지만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직선으로 끊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하다기보다 큰 덩어리,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작은 덩어리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고 크기를 그렸는데 괜찮습니다,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 자세하게 그려둡니다. 밑에까지 정확하게 안 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꼬불꼬불한 선을 위보다는 조금 더 흐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도 괜찮고요.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끊어지게 이렇게 그려둡니다. 여기도 가지가 벌려져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요 가지들 위주로 스케치를 해봅니다. 위에랑 모양이 조금 달라지셔도 괜찮겠죠? 해두시고 꼬불꼬불한 선들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아까 그려놓았던 가이드선을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셔야지 좋습니다. 이거는 작고 얘밖에 안 그리니까 괜찮지만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동시에 그릴 때에는 처음에 비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하나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은 다 같이 움직이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처음에 비율을 신중하게 보시고 그 다음 스케치 하실 때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려주셔야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하고 비슷하게 가지, 그 다음에 작은 잎들, 외곽을 처음 하셨을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오세요. 끊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쫙 연결 안 하시고요. 부분 끊어 가시면 중간에 연결하거나 또는 이제 바깥으로 조금 삐져나오는 잎들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도 옆으로 좀 퍼지는 가지, 나뭇잎 아니죠. 가지 느낌 많이 그려두시고요. 항상 지금 하는 말 그리고 다음에 할 말 막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막 뒤섞여가지고 나오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외곽 툭툭 끊어지듯이 구불구불하게 일단 그려놓습니다.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좌우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조금 여기가 삐져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살짝 끊어서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 땅도 한 번 더 쓱 잡아주고요. 이제 완전히 확 건너뛰어서 굽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굵은지. 그리고 위에하고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짧은 선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게 되는데요. 밑에 이제 얘도 살살 굴리면서 사용을 하시면 얇은 선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입위에서 할 때보다 확실히 힘을 덜 주셔도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제 면을 막 다 채색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툭툭툭 짧게 끊어지는 선들로 들어와 보세요. 마치 모내기 하듯이. 이때 지그재그로 이렇게 들어오는 선도 괜찮습니다. 살짝. 여기 조금 더 뭉툭해지시면 이파리 찍기가 수월해집니다. 작은 얇은 선들로 점 찍듯이 그리면서 나뭇잎을 한 개 한 개 표현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면으로 채울 때보다 조금 더 입체적이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또 색다른 표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연하게 내가 지금 힘을 주면서 굽이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시면서 어디에 이파리를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음영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아까 끊어놨기 때문에요. 그 사이사이에 점을 찍듯이 선들을 채워주시면 그 구불구불하게 그렸던 선 또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그렸던 가이드 선들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찍게 되면 얇게 나오게 되니까요. 툭 밖으로 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당기는 쉼표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찍어보세요. 네, 이 밑에 부분은 당연히 겹쳐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좀 늘어지는 입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위에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부분도 가지, 나뭇가지가 나뭇잎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진하게 슬쩍 잡아주시고요. 한 번 더 그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파리들이 뭉쳐있는 밑에서부터 좀 진하게 시작하셔서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힘 빼고 빛 많이 받은 부분은 그대로 비워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진하게 그으시다가 살짝 여기 요런 느낌처럼 힘을 빼고 그리시면 또 다양한 잎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그려서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좀 화면 보니까 조금 작은 느낌도 있네요. 크면 또 힘듭니다. 이거 다 채우기도.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잎들을 표현하는 느낌입니다. 툭툭툭 점 찍듯이 들어오시고 빛 받아서 밝아진 부분 그대로 남겨두셔야 좋습니다. 자, 여기도 가지 한 번 더 진하게 윗부분 진하게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썼기 때문에 연필 끈 모양이 이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용해서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뭉툭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툭툭툭 점 찍듯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바깥으로 조금 벗어나서 여기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들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여기 뭐라 그럴까요? 가지치기 정리해 놓은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또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입체적으로 그리실 때 이 방법이랑 위에 면을 사용하신 거랑은 섞어서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연습해 보셨다가 뒤에 가서 실전에서 한꺼번에 합쳐서 밀면서 찍으면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하게 찍어 보시면서 손목을 움직이시는 거에 또 초점을 맞춰 보세요. 도화지를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만 손이 편한 방향으로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다양한 느낌들이 나오게 점을 찍어서 실제로 그어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느낌의 선이 나오는구나 를 경험하셔야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손목을 움직이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손목을 움직이시면서 다양한 방향의 점찍기. 점보다도 좀 크죠? 약간 쉼표의 느낌입니다. 그 중간중간 선을 그으면서 마치 아주 얇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셔도 좋고, 또 외곽에다가 좀 찍어주시고 밑으로 좀 늘어지는 것들도 표현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사실 이제 4번 그리시면서 반복을 여러 번 해보게 되시니까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나셔서 이제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나무들을 좀 관찰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기존에 찍어 놓으셨던 사진들에서 좀 나무 모양이 독특한 이 외곽 쉐입이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봄이 될 때에 이파리가 나올 때, 그리고 여름이 될 때에 사진들을 좀 충분히 찍어두시면은 겨울에 연습해서 활용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겨울은 이상하게 조금 사진이 차갑게 나옵니다. 춥기도 하고요. 사실 찍으러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 많이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툭툭툭 점찍기. 이게 힘이 빠집니다, 점점. 그래서 시작할 때보다 연하게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연하게 찍어두셨다가 그 밑부분 이제 이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중 얇게 선들이 그려지면서 멀리서 관찰하실 때 굉장히 생각보다 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되십니다. 연결되지 않는 외곽에 점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찍다 보면은 요 모양이 예쁘다 할 때 손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천천히 찍어 보시면서 이렇게 돌려서 찍을 때가 조금 더 손이 편하고 내가 느끼기에 예쁘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이 생각처럼 안 되는 이유는 몸에 익지 않아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이 익히는, 그래서 몸이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젓가락질을 막 머리로 생각하고서 열심히 이렇게 집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딱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얘도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초반에 그 몸에 익을 때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도 이거 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쓱 몇 번만 빼주겠습니다. 여기도 다 그리다가 이렇게 멋내기 선도 사용해 보시고요. 느슨하게 잡고 너무 웃기지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선들도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갈한 선만이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또는 풀어지는 선, 부드러운 이런 느낌들이 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또 그림 안에서 또 단순하게 선이 지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주니까요. 지금 연습하시는 단계에서 차분하고 진하게도 써보시고 너무 웃기지만 이렇게 끄고 다니면서 면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다가 멀리서 한번 봐보시면 여기에 좀 더 찍어야 되겠어 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딘가는 또 너무 진하게 찍어놔가지고 걔만 너무 잘 보이는데 하면 그 주변을 또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천천히 쌓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번 수정하면서 또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한 번에 다 완성이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툭툭 찍는 거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꾸 나무가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조금 90% 정도 이 동그라미 잡을 때 조금 작게 잡아두시는 것도 나중에 커지는 것을 대비했을 때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사용할수록 이게 넓은 선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서의 이렇게 찍는 선들이 예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처음 거에서도 추가를 해서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연습이면은 다양하게 또 그리시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의 모든 변화입니다. 요 선들을 응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하고 1차 시하고 2차 시에서 연습했던 선들을 가지고서 이제 질감 표현, 형태, 명암 이런 것들에 모두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2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